유도 전동기에서 뭐 전력, 그 다음에 토크, 주파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직류기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도 했고, 손실과 뭐 전력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변압기와 동일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차입니다. 2차.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에는 이렇게 S분의 1-S의 R2의 저항이 생긴다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R은 R2고요. X2, R1의 X1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실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체 손실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고,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습니다. 무부하손은 기계손과 그 다음에 철손과 기계손, 그 다음에 부하손은 동손이 있다고 할게요. 나머지 영향이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 와르손 있고요. 와르손 있고, 기계손에는 풍손, 마찰손 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1차 측은 자속을 발생시키는데 계좌전과 계좌 리액턴스, 그 다음에 계좌 부분의 철손인데 이것은 영향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당연히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려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 측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철손이 1차 측에 있죠. 철손 1차 측에 있기 때문에 이 철손 부분은 뭐 1차 측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부하손에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은 풍손과 마찰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의 전력이 뭐다? 기계적 출력 부분입니다. 그럼 기계적 출력 부분 안에 이 풍선과 마찰손, 기계손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손은 기계적 출력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를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P0라고 하면 기계적 출력은 진짜 출력 플러스 기계손 PM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진짜 출력은 뭐다? 기계적 출력 마이너스 기계손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손의 동손은 1차 부분의 동손과 2차 부분의 동손이 있는데 1차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유독에서는 2차 동손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계적 출력 부분 있죠. 얘가 2차 동손입니다. 2차 동손과 기계적 출력 부분,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손실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손실과 입력, 얘가 P1이라 할게요. P1이 뭐다? 1차 입력입니다. 1차에 넣어주는 입력. 1차 입력. 1차 입력에서 여기 뭐다? 철손과 1차 동손 PC1이라 할게요. 철손과 PC1 1차 동손을 빠지면 얘가 뭐다? P1 제로입니다. P1 제로. 즉 1차 출력. 그럼 1차 출력이 1차 넣어준
저 1차에 넣은 입력에서 1차에 손실이 빠진 그만큼 1차 출력이 되고요. 1차 출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P2. 뭐야? P2가 우리가 2차 입력입니다. 2차 입력. 2차 입력에서 말씀드렸죠? 뭘 뺀다? P, C2. 다른 손실은 무시하고요. 다른 손실 무시하고 PC2 2차 동손입니다. 2차 동손을 빼면은 여기에 P2 제로 혹은 P 제로 얘가 뭐다? 2차 기계적 출력입니다. 2차 기계적 출력. 그럼 이 2차 기계적 출력 P2 제로는 2차 출력이라 할게요. 2차 출력 P라 할게요. 플러스 기계선 있죠. 기계선 P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도기에서 전력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게 어렵지 않죠. 1차 입력을 내가 넣어줬을 때 철선과 1차 동선 등이 철선과 1차 동선이 빠지고 1차 출력이 되는데 그 1차 출력이 그대로 2차 입력으로 넘어오면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빼고요. 2차 동선 빼고 얘가 2차의 기계적 출력입니다. 기계적 출력. 그럼 그 기계적 출력은 뭐다? 기계적 출력에서 2차의 기계손 PM을 빼면 그것이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도기에서 전력 그 다음에 손실 관계는 2차 동손과 2차 기계적 출력 부분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는데 그래서 1차는 건너뛰고요. 1차 건너뛰고 2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차 부분을. 이렇게. 그 보세요. 요게 우리가 2차 E2입니다. E2. 그러면 전력 관계로 나타내면 이 부분의 전력이 뭐예요? 이 부분의 전력이 뭐다? P2. 2차 입력이죠. 2차 입력. 1차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이 2차 입력. 그 다음에 얘가 뭐다? R2와 X2인데요.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인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저항이지 리액턴스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회전을 할 때 여기에 2차 전류 I2가 흐르면 2차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I2가 흐르죠. 그대로 흐르면 요 부분이 뭐예요? I2의 제곱 곱하기 R2 I2의 제곱 곱하기 R2 얘가 PC2입니다. 2차 동선. 그 다음에 이 저항의 크기가 뭐예요? S분의 1-S의 R2죠. 얘가 뭐다? 얘가 2차 기계적 출력 뭐다? P0라는 겁니다. P0.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보세요. P2는 P0 플러스 PC가 됩니다. P2는 P0 플러스 PC예요. 그리고 PC는 I2의 제곱 곱하기 R2. 네. P0는 뭐다? I2의 제곱 곱하기 요 R이죠. R이 얼마다? S분의 1-S의 R2입니다. R2.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P2는 얼마? I2의 제곱 R2 플러스 I2의 제곱에 S분의 1-S의 R2인데 요거 정리하면은 어차피 결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유 되시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S분의 I2의 제곱 R2가 됩니다. I2의 제곱. S분의 I2의 제곱 R2. 그럼 얘가 뭐예요? I2의 제곱 곱하기 R2는 뭐다? PC죠, PC. 따라서 2차 입력 P2는
S분의 PC입니다. S분의 PC. 따라서 뭐다? PC는 sp2. 이러한 관계가 얻어집니다. 뭐다? 다시 앞에서 했던 것과 쭉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2차 입력은 뭐다? 지금 2차 동선을 슬립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2차 동선 PC는 sp2가 되고요. 요거 다 2차 부분입니다. 2차 부분이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러한 공식 있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뭐 다른 것까지는 뭐 유도 과정을 해주시면 좋고 뭐 오래 갑니다. 만약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결과식 있죠. 결과식만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P2는 P0 플러스 PC입니다. P2는 P0 플러스 PC. 이 공식을 적용하면 P0는 뭐다? P2 마이너스 PC가 되죠. P2 마이너스 PC. 그런데 P2에 PC는 뭐예요? PC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 sp2죠. sp2. 따라서 얼마? P2로 묶으면 1-s가 됩니다. 근데 이 형태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느냐? 다시 요거 P2는 어떻게? P2는 1-s분의 P0죠. 1-s분의 P0입니다. 요것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뭐다?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N은 NS의 1-S NS는 1-S분의 N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보면은 N과 P0가 대응되고요. NS가 P2와 대응됩니다. 즉 P2는 NS는 P0 N 1-S N P0 NS 1-S P2의 1-S. 그래서 같은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했던 속도도 그렇고 출력도 그렇고 이 S가 뭐다? 손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의 개념.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계 봅니다.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럼 전력에서 입력분의 출력. 입력이 2차 기준입니다. P2분의 P0죠. P2분의 P0. 그럼 얼마? P2분의 P0 얼마? P0는 P2의 1-S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1-S.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서 효율을 다른 복잡한 거 없이 유도 전동기에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효율 어떻게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분의 출력 뭐 n분의 1부 할 때 어쩌고 했는데 유도 전동기에서 그걸 다 떠나서 1-S 슬립 하나 주면 그 슬립 하나를 가지고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출력은 P0 PM. 우리가 요 관계가 있는데요.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보통 이 기계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게 되면은 실제 출력은 기계적 출력과 같습니다. 실제 출력 기계적 출력과 같은데 만약에 PM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무시하면 안 돼요. PM이 주어졌을 때 P는 P0 PM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 효율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기계손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떤 데는 PM 줬다가 어떤 데는 PM 안 줬다가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문제가 나오면 따로 조금 체크를 하셨다가 이런 기계손 관련된 부분만 따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P0는
P2의 1-S가 되고 PC는 S의 P2가 되죠. 예. 그래서 P0는 P2의 1-S, PC는 P2의 S가 됩니다. 따라서 그 크기의 비율을 나타내면 보세요. P2 대 P0 대 PC를 크기의 비율로 나타내면 P2를 1이라고 한다면 P0는 어떻게 1에다가 1-S, PC는 어떻게 P2에다가 S가 됩니다. 그래서 P2 대 P0 대 PC. 교재에서는 P2 대 PC 대 P0 되어 있는데 P2 대 P0 대 PC 하면 1대 1-S 대 S가 된다. 이런 관계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에서는 따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그것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얼마 안 오건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요. 우리가 유독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서 대체합니다. 이러한 부분 전력 상호 간의 관계 있죠. 이 부분 쫙 좀 처음부터 해서 이번 시간 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나왔으니까 토크를 빼먹을 수가 없죠. 토크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근데 토크 부분은 직류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토크는 오메가분의 P예요. 오메가분의 P인데 오메가는 2파이n분의 60P죠. 60P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다? 2파이분의 60 하니까 9.5n분의 P의 뉴턴 메타 혹은 0.975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나타내죠. 이거 직류기에서 한 겁니다. 이거 직류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9.5n분의 P 뉴턴 메타 0.975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 나타낼 수 있는데 P는 어떻게 돼요? P는 P2의 1-S죠. N은 NS의 1-S죠. 따라서 P 대신에 P2의 1-S, NS 대신 N 대신에 NS 1-S 하면 어차피 약분되니까 얼마? 9.5의 NS분의 P2. 얘는 0.975의 NS분의 P2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류기하고는 다르죠. 왜? 직류기에서는 동기 속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죠. N분의 P, 요게 P는 P0죠. N분의 P0로 나타내거나 N분의 P0로 나타내거나 혹은 NS분의 P2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계적 출력을 얘기했고요. 기계적 출력, 토크 얘기했는데 기계적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에서 얘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수록을 했는데 봅니다. 토크는 오메가분의 P니까 토크는 오메가분의 P니까 기계적 출력입니다. 기계적 출력 P는 오메가 T죠. 오메가 T. 오메가 얼마? 2파이 N T가 되죠. 2파이 NT. N은 얼마? 2파이의 NS의 1-S의 T가 되죠. 그러면 NS는 뭐예요? NS는 P분의 분당 회전수는 P분의 120F지만 초당 회전수는 얼마? P분의 2F죠. 2F. 1-S의 T입니다. 그러면 P분의 4파이F의 1-S의 T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에서 여기 P0죠. P0는 P분의 4파이F의 1-S의 T 이러한 관계도 있다는 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문제로 해서 동기와트도 잘 나옵니다. 동기와트 보세요. 동기와트는 뭐냐면
동기와트. 왜 동기와트일까요? 동기 속도에서의 전력입니다. 동기 속도에서의 전력. 그럼 앞에서 이거 볼게요. 우리가 토크는 2파이n분의 60p라고 했죠. 이거 당연히요. 전력 토크 유도 과정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토크는 얼마? 2파이n분의 60p인데 동기 와트가 뭐다? 동기 속도에서입니다. 동기 속도에서예요. 그래서 동기 속도니까 얘는 얼마? 2파이 ns분의 p2로 나타낼 수가 있죠. 2파이 n분의 p인데 동기 속도에서의 전력이기 때문에 동기 와트는 속도를 ns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p2는 어떻게 돼요? p2는 얼마? 60분의 2파이 ns t가 되죠. 그리고 단위가 전력이니까 와트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동기 와트는 뭐다? 얘가 지금 동기 속도죠. 동기 속도에서 뭐다? 토크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동기 와트는 단위가 와트죠. 전력이니까. 그런데 동기 속도에서 토크와의 관계로 나타낸 2차 입력을 우리가 동기 와트라고 합니다. 다시 동기 와트 뭐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그러니까 NS죠.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것인데, 즉 2차 입력을 토크와의 관계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에서의 2차 입력. 근데 그 입력을 토크와의 관계로 나타낸 것. 이것이 동기 와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는요 좀 공식이 조금 많죠. 복잡한 공식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유도기에서 속도 토크 곡선이 있습니다. 속도 토크 곡선이 있는데 이러한 곡선을 가져요. 속도가 n이 0입니다. 그리고 n이 ns예요. 속도가 정지입니다. 그럼 정지면 슬립이 1이죠. 얘가 ns로 회전하면 슬립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도 토크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토크예요. 토크. 그러면 얘가 우리가 뭐냐면 기동 토크입니다. 속도가 0일 때, 즉 속도가 0일 때부터 회전 시작하죠. 딱 멈춰 있다가 회전을 시작할 때 그때의 토크를 기동 토크라고 합니다. 기동 토크. 그 다음에 얘를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토크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 가장 큰 토크요. 기동이든 뭐든 간에 가장 큰 토크를 이 최대 토크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ST라고 해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 슬립.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있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의 저항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농형은 2차의 저항을 연결 못하는데 권선형은 특성상 2차의 저항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즉 2차 저항을 연결시키면 기동 토크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죠. 최대 토크는 변함이 없고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은 이렇게 더 커지게 됩니다. 슬립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요 관계를 일단은 기억해 주시고요. 요 관계를 갖고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 토크면 최대 토크는 이걸 얘기해요. 최대 토크는 지금 보세요. R2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 2차 저항이에요. 이 R2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변함이 없죠. 맞죠? 그래서 최대 토크의 크기는 2차 저항 및 슬립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 토크를 토크 맥스라고 했을 때 얘는 K의 X2분의 요것이 E2의 자수입니다. 자수요. 즉 오해한 분이 계세요. 최대 토크가 2차 저항에는 관계가 없는데 공식에 따르면 이 최대 토크는 2차 리액턴스와 2차 전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차에 넘어오는 전압이 달라지거나 2차의 리액턴스 값이 변하면 최대 토크가 달라지지 얘가 2차 저항 값과 최대 토크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최대 토크는 2차 저항 R2 및 슬립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요거 지금 얘가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는 K의 EX2분의 E2의 자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토크는 뭐냐? 전동기 토크는 매 점마다 매 순간마다 이 점 토크 이렇게 있죠. 토크 이 각각의 순간의 토크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2파이 F분의 P의 R1 플러스 X분의 R2 다시의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자승분의 M V1 자승 곱하기 S분의 R2 다시죠. 이 공식을 모두 암기하기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토크는 뭐요? V1의 자승이죠. 토크는 V1의 자승 입력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입력되는 전압의 제곱에. 그 다음에 토크는 S분의 R2 맨 끝에 보면 S분의 R2 다시죠. 그래서 슬립에 반비례합니다. 슬립에 반비례. 따라서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요 관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동기전동기는 토크와 전압이 그냥 비례해요. 유도기에서는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따라서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 비례,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관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최대 토크 슬립 최대 토크 슬립이라는 것은 요 지점 얘기하죠. 요 지점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 요 각각의 지점은 ST라고 합니다. 루트 R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자승분의 R2인데 이게 R1과 X1 즉 1차 측 있죠. 1차 측을 무시한다면 원래 공식은 R1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자승분의 R2인데 1차 측 R1과 X1 무시한다면 최대 토크 슬립은 얘는 X2분의 R2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약 X2분의 R2. 그래서 X2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R2를 연결하면 R2를 변화시키면 2차에 연결하는 R2를 변화시키면은 ST가 증가하는 겁니다. 즉 R2 증가하면은 ST 증가하게 즉 이쪽으로 옮겨가죠.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점도 계속 옮겨가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동 토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기동 토크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례추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은 X2분의 R2가 됩니다. 그 다음 최대 출력 PM은
우리가 지금 제가 토크 곡선을 이렇게 했는데 토크 곡선 이렇게 했는데 출력 곡선 P 있죠, P 곡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력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잘 나와요.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과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슬립 중에서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슬립이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보다 고속에서 발생합니다. 예, 최대 출력을 발생시키는 슬립이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보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더 고속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 출력 PM은 2배 R1 플러스 R2 플러스 X1 플러스 X2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동 시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기동 토크가 얘입니다. 얘예요. 기동 토크가 여기였다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토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기동할 때 힘이 꽝창 세는 게 좋은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동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최대 토크 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돌고 있을 때는 최대 토크 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다고 하면 우리 욕심을 부리자면은 기동할 때부터 이 최대 토크로 기동을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최대 토크로 기동할 때 요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기동 시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런 R2 있죠. 외부에 어떤 저항을 연결하면 되느냐? 그 값은 루트 R1의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자승 마이너스 R2인데요. 여기에서도 R1 값을 무시하면은 R1 값 무시하면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근데 공식이 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루트 R1의 자승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자승 마이너스 R2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1은 빼고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R2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다?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전방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될 2차 저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부하 토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하 토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부하 토크가 있습니다. 전부하 토크. 예. 뭐 만약에 이런 전부하 토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동할 때 전부하 토크 이 점 뭐 이러한 점 얘가 전부하 토크라면 기동할 때 전부하 토크로 혹은 이러한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은 뭐다? 우리 앞에서 했던 뭐요? 기계적 출력을 발생시키는 R은 뭐다? S분의 1-S의 R2 있죠. 그래서 즉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S분의 1-S의 R2를 삽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관계, 요거 그림을 통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속도 토크 곡선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요런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거 요것이 뭐다? 토크 특성 곡선, 토크 특성 곡선. 예.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전에 또 했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거. 예. 요것이 뭐다? 출력. 예. 출력 곡선이에요. 출력 곡선. 그 다음에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요렇게 떨어지는 거. 예. 요렇게 떨어지는 거. 이것이 뭐냐면 예. 1차 전류입니다. 1차 전류. 요러한 관계. 그래서 시험에서 이 그래프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인가?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파고들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 파고들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위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전동기의 특성 변화입니다. 이렇게죠.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 속도 제어를 하거나 뭐 제어를 할 때 주파수를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화시키는 뭐 인버터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버터 등을 사용하는데 주파수를 변화해서 유도 전동기에 제어할 수가 있고요. 유도 전동기 자체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주파수 변화에 따른 유도 전동기의 특성 변화. 그래서 먼저 속도입니다. 먼저 속도. 예.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어렵지 않죠? 보세요. N은 NS1-S고요.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와 주파수 뭐예요? 비례죠. 따라서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 예. 이러한 관계. 그 다음에 전압 일정할 경우 자속은 주파수의 반비례입니다. 요것은 변압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기전력의 공식이 이거죠. 4.44의 FN 파입니다. 따라서 파이는 자속 파이는 4.44 FN분의 2예요. 2.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자속과 주파수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일정할 경우 자속은 주파수의 반비례,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유도 전동의 특성 중에서 유도 전동이 있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역률이 좋아집니다. 속도가 빨리 회전할수록 역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역률이 좋아지면 지금 주파수와 속도가 비례하니까요.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주파수가 빨라지면은 역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역률은 주파수의 비례, 이렇게요. 그 다음 최대 토크는 주파수의 반비례입니다. 최대 토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크 맥스는 2배 x2분의 2의 자승이라고 그랬죠. 2의 자승이면 x2는 2파 FL이죠. 2파 FL분의 2의 자승이니까 최대 토크는 주파수의 반비례합니다. 최대 토크는 주파수의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전압 일정할 때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온도 상승은 주파수의 반비례입니다. 이 관계도 보세요. 히스테리시스선 pH는 KFB의 자승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요거 했었죠. 얼마? KF의 자속 밀도는 주파수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주파수의 반비례하니까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 약분하면 pH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얻어집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이 주파수에 반비례해요.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온도 상승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온도를 발생시키니까 온도 상승을 발생시키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온도 상승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주파수가 감소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죠. 앞에서 이거 했죠. 주파수가 감소하면은 리액턴스와 주파수는 비례하니까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리액턴스가 감소하면 L 성분,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이 감소하니까 전류도 어떻게?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역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L 성분이 감소하게 되니까 역률은 증가하게 된다는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다시 주파수와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라고 해서 우리가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있습니다. 헤일랜드 원선도인데, 우리가 원선도에는 전기기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력공학에서도 전력원선도 있죠. 전력공학에서 전력원선도, 송수전 전력
관계를 가지고 뭐 전력과 역률과 그다음에 손실 등을 알 수 있는 것이 전력공학에서의 전력 원선도고요. 그다음에 전기 기기에서 원선도가 있는데 보통 두 개가 있는데요. L형 원선도와 T형 원선도가 있습니다. L형 원선도가 여기서 나오는 헤일랜드 원선도고요. 얘가 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T형 원선도가 본 원선도라고 해서 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원선도가 이 T형 원선도입니다. T형 원선도까지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복잡하게 나가진 않습니다. 나오는 내용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데, 유도전동기의 실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부하를 연결해서 시험하지 않고, 유도전동기에 대한 간단한 시험의 결과로부터 전동기의 특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유도전동기 헤일랜드 원선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유도전동기 원선도 자체를 해석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원선도의 지름이 전압에 비례하고 리액턴스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선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요 길이 있죠, 길이. 우리가 전력 원선도 할 때, 전력공학에서 전력 원선도 할 때 임피던스분의 vs vr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송전전압과 수전전압 그 곱비 우리가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일랜드 원선도에서 지름이 뭐냐면 x1 플러스 x2 다시 분의 여기 1차 리액턴스 그 다음에 2차 리액턴스 뭐 슬립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분의 V1입니다. 그래서 뭐 원선도 지름은 전압에 비례하고요, 리액턴스 전체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원선도 작성, 이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구조입니다. 무구조.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이에요. 구속 시험. 무부하 시험은 많이 했죠. 무부하 시험입니다. 무부하로 해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저항 측정 시험은 저항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고, 구속 시험은 뭐냐면 구속 시험은 선풍기 있죠. 제가 어릴 때 뭐 선풍기 갖고 장난 많이 쳤는데, 선풍기 날개를 잡고요, 날개 잡고 켭니다. 그 선풍기 하면서 돌진 않죠. 그래서 전원은 공급을 하는데 돌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선풍기 날개 딱 닫고 있으면 안 돌죠, 맞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원을 인가하고 나서 얘를 전동기 자체가 회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시험, 이것을 구속 시험이라고 합니다. 회전을 구속시켜 놓고 하는 시험. 그래서 무구조입니다. 무구조. 예. 그 다음에 원선도 작성 필요한 시험에서 저항 측정 시험이 구속 시험인데, 저항 측정 시험이 구속 시험으로서 1차 동선과 2차 동선을 구할 수가 있고, 무부하 시험으로서 여자 전류와 철선 변압기에서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측정이 필요한 시험하면 무구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차 동선, 2차 동선, 1차 입력, 철선과 여자 전류. 그래서 뭐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등가회로 그리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 대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유도기도 뭐 변압기 마찬가지로 약간 어려움이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게 공식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수식도 좀 복잡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면 더 이상 전기 기기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뭐 암기 위주로 하는 것이지 약간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